네, 그러면 5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대의 신청이 있네요.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채권자 대의 신청입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는 게 있죠. 머리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눈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럼 이렇게 한번 줄 쳐놔봐요. 위에 신청. 여기 채권자 위에. 그러면 이렇게 살펴놔봐요. 자, 신청은 누가 했죠? 채권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채권자가 뭐 대의했나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은 제3자에 한 신청이다. 이걸 눈으로 익히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그러면 이제 개념이 하나 잡히네요.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구예요? 등기 신청은 자, 채권자네. 이렇게 이제 기둥을 딱 세워놔요. 자, 등기 실행은 그러면 누가 앞으로 되는 거냐? 바로 채무자 앞으로. 채무자. 이렇게 이제 기둥을 딱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등기 신청은 뭐예요? 채권자. 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채무자.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럼 법적 성질은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권. 자, 이제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등기 청구권이 신청권이. 신청권.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어때요? 공동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단독은 되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그러면 공동도 가능하고 뭐예요? 단독도 가능하다라는 거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이미 배웠거든.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국가한테. 그러면 사인이 한 사람이 등기소에 가면 단독,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봐봐요. 자, 1값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변제 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어때요? 뒷조사 해봐요, 안 해봐요? 해보겠죠. 누가 숨어 있어요? D가 숨어 있네. 자, 그러면 집 한 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얘가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읽어봐요. 봐봐요.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요걸 읽어봐요. 그랬더니 씨 이러면 큰일 났어요. 요 사람은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제3채무자. 그러면 나오네요. 요 사람은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요 사람은 제3채무자가 돼. 그러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의 관계를 봅시다. 요 사람은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의 의무자, 요 사람은. 그럼 나왔네요. 그래서 요때 채무자는 요 밑에다 써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에 돼. 등기 권리자. 요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관찰하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등기 권리자 개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권리자란 이익을 받는 자 써요. 그러면 이익이네요.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채무자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읽어봐요. 등기 관리자에 돼. 의무자로 건쳐놓으면 X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단계 여기까지 왔으니까 찾아봤으니까 또 하나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 요걸 뭐예요? 대의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야.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무슨 신청을 해야 돼? 공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게 공동이니까.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선생님 단독 신청을 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더니 뭐예요? 자,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채무자 뒷조사해 봤더니 집 한 채가 있어요. 뭐예요? 건물을 신축을 해놨어.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A가 B를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생각하니까 이렇게 없죠. 그러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고.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C.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찾아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은 제3 채무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월부터 했어요. 했을 거예요. 자, 했죠. 근데 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와서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11월 달에 소액 갱일기야. 아무리 해도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는 들려오지가 않아.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많아요. 이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금 미리 해놨으면 되는데 미리 못 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한국 사람은 자꾸 미뤄. 오늘 일을 내일을 미루고 내일 미뤄. 하물며 무슨 3일이 나왔을까요? 작심 3일이 나온 거지. 아마 우리 수험생한테는 그러면 작심 3일이니까 3일 지나면 또 다시 계획 잡고 3일 지나면 또 계획 잡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요 사람이 뒷져서 요 사람이 또 채권자가 또 있어. 그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뭐가 되죠? 채무자. 그럼 여기 대의한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가능하다는 결론이 또 하나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찾아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몇 개 찾아봅시다.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여기에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실체법상 걸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절차법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 불일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만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니까 그때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뭐는 통지해야 돼?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우리 또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모르겠어요. 이게 현명한 건지.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자, 저희가 요 지문을 물어보면 채권자 대의 신청 시. 자, 저는 그래요. 이게 맞과 안 맞고가 중요한 게요. 둘 중에 O 아니면 X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거는 O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문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읽어봐요. 뭘 해석을 못해요? 채권자 대의 신청에 뭐예요?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누구게 필요해? 채권자가 필요해? 채무자가 필요해? 채무자. 그러면 오다 X다. X. 그죠. 이 지문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 지금 마음 급할 거 없다니까요. 지금은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놔요. 지금 개념이 잡히면 몇 점 정도가 나와요? 37.5에서 한 45점 정도가 남아. 이제 개념이 잡힌 점수예요. 그러면 개념이 잡혔다라는 것은 자기가 약간만 분발해주면 돼. 이제 몇 개만 더 자기가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요걸 이제 봐봐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뭐예요? 요걸 애운다고.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시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X. 이유도 모르고 X라고 외운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은 진짜 지금 7.5 맞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을 잡으면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등기 될 사람이 주민등록이 필요한 거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해 둘 거는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체법상 권리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시법령은 누구 때문에 다 버려요.
예, 시중에 공시법 선생 때문에 수강생들을 다 배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암기체제로 가려고 그래요. 암기체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체제 해가지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렇게 가니까 수강생들을 자꾸 수강생들을 다도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야. 나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그러면 뭐부터 잡아야 돼? 채권자 대의 신청. 눈이 있어 없어요? 있어. 걱정하지. 그러면 봐봐. 이거 딱 보고 신청은 누가?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무로 행사하되 등기 실행은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걸 말한다. 어때? X. 이런 걸 봐요. 누구? 채무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고, 요 부분도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거네요. 자, 가서 확인해 보죠. 자, 기억에 대해서 채무자를 대해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채무자 명의. 요 채무자를 뭘로 살짝 바꿀까요? 채권자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예요. 요 등기 권리자를 뭐로 살짝 바꿀까요? 등기 의무자로 군치면 또 X가 돼.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딱 체크해 놔야 돼. 채무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요걸 딱 체크해 놔서 까먹지 않도록 정리를 딱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러면 미음을 봐봐요. 미음도 사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대의 신청에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와 채권자 자신의 앞으로 등기는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사건이 두 개니까. 그럼 별개의 사건이라고. 봐봐요. 별개의 사건이니까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봐봐요. 요 사건 하나, 요 사건 하니까 반드시 동시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사건이 따로따로잖아. 따로따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외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별개니까. 자, 그 의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비읍의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기가 살을 또 묻혀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제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자, 이형이 이제 우리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네. 이형을 별표 딱 하나 해놓고, 자,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 필정본은 읽어봐요. 작성하지 않는다. 이유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불일치하면 뭘 우리가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죠? 구분소유자의 대의신청. 이것도 11월 달부터 몇 번을 했느냐? 오늘까지. 아마 100번이 넘었을 거예요. 100번.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작년에 또 2.5점짜리고. 자, 그럼 봐봐요. 구분 건물이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요 표시에다 행간편 딱 쳐놔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의 신청. 요 표시를 권리로 건지면 또 X가 되는 거야. 자, X.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 그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 한번 해봐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집합 건물의 요건을 알아야 돼. 또 하나는 집합 건물의 양식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살고 있죠? 10사람이 살고 있네. 그러면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다가구의 다세대. 다가구.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뭐가? 다세대. 근데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B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한번 해요.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합니까? 원탁의 회의를 해요. 일요일 아침에. 저 어디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반상에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야. 반상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위기인가. 반상에 나가서 뭐예요? 반상에 나가서 좀 빌라 좀들 뭐예요? 아무거나 갖다 버리지 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좀. 아이고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 집 하나 못 치우면서 뭐예요?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청결화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청결화를 하려고 무슨 상 하려고 해요?
고물상을 하려고 그래. 고물상. 대한민국의 청계라를 하기 위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반상이 나갔더니 여기 이제 회의를 해서 뭐예요? 집합 건물로 등기하자. 요건 딱딱 갖춰서 이게 뭐예요? 구조상 독립상. 여기 뭐예요? 이용상 독립상을 갖췄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봅니다. 만장일치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 양식 구조를 한번 또 떠올라야 돼요. 봐봐요. 여기 뭐예요? 한동 전체, 요거는 전유 부분, 요거는 갖고 얼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것도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외워요. 눈 감고 외워요. 그럼 눈 감고 외우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야. 저 아파트 봐봐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잖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떤 현상이 보면, 그러면 집합 건물은 특수해주니까 뭐예요?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마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전체의 건물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뭐예요? 대지간의 목적이 들어가겠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각개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각개 땅. 그게 뭐예요? 대지간 표시. 표시에는 뭐예요? 비율, 종류. 그럼 비율, 자기가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또 한번 몰라볼까요? 둘, 셋, 넷, 요정. 하면 제가 요 A가 딱 물어봤더니 이게 등기법 선생이야. 그러면 당신이 우리 9사람을 위해서 등기 좀 하러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 거는 다 개설이 돼요. 몇 사람이죠? 9사람 남았잖아. 그럼 9사람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그럼 9사람은 여기까지 개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요거는 갖고 열고요. 갖고는 누가 개설해? 각각의 사람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결론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권리로 건치면 X에 의해 X죠. 표시에 대해서 무슨 신청? 대위 신청. 자, 3번, 4번은 저절로 익혀주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써. 우리 2014년에, 2011년에 개정된 게 두 개가 있어. 아직 출제가 안 돼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놔봐요. 자, 공동저당에서 뭐, 동시배당이 있어요. 자, 동시배당이 있고, 무슨 배당이 있어요? 이시배당이 있죠.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동시배당은 뭐예요? 객매대가 비례 안분해서 받아가. 자, 20배당은 뭐예요? 선순위가 받아가면 후순위가 뭐 할까요? 대위에서 받아가죠. 대위. 근데 이게 실무상 해결이 안 됐었어. 근데 지금 실무상 해결을 해줬어요. 2011년에 개정됨으로써. 자, 읽어봐요. 무슨 신청? 공동신청도 대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개정을 시켜줬다고. 2011년에 정부 개정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싹 지우고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지워서 이제 결론 나왔네요. 공동저당이 있어도 대의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어디에서? 이시배당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모르는. 그러면 요걸 알면 요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설명하니까 꼭 민법을 하는 것 같은데 민법이 아니라 요 대의 신청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요. 공동저당도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하나 잡아놓고. 자, 뭐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개발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이제 한번 개정되면 토지개발사업이에요. 이거는 대의보다는 이제 동시와 관련돼서 이제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이것도 봐봐요. 자, 이것도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저게 몇 필지죠? 네 필지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봐요. 싹 갈아엎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때요? 말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써봐요. 말소 등기와. 자, 그러면 다시 뭐예요? 그러면 말소를 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줘야죠?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여기 이제 실무상 처리해줘 버려서.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에서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해줘.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개정 2011년에 뭐 치고 들어왔고요. 요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대의 등기 이게 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다시 한번 인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나머지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저절로 알게 돼요. 급한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시험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로 5번 뭐가 나와 있죠? 대리인. 대리인도 뭐에 한 신청이죠? 제3자에 한 신청이잖아. 그럼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자, 등기 신청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무슨 신청이 있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자,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대리. 이게 무슨 건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민법 교수한테 대리건. 이거는 대리행위, 대리효과.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 행위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 일체, 불일체. 불일치. 여기에 또 대리에 대한 제도적 의의가 되고요. 이제부터 출발해보죠. 자, 본인이 집 한 채가 있어요. 여기에 3억짜리예요. 이걸 이제 팔아달라고 대리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1년만 버티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자 6억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3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요 대리는 무슨 계약하고 싶어야 돼? 자기 계약.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을 해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은 6억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대리인은 양다리를 거쳐. 읽어봐요. 자상이네. 우리 민법은 자상이 금지됩니다. 자상이 뭔데? 자기계약 상방 대리잖아. 근데 우리가 124조에 보면 어떤 지문이 있느냐?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124조 그러면 조문이 생각난다고.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금지되나 단 채무의 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서 가면 자상은 원칙은 안 되죠. A적으로 돼야 안 돼.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또 하나는 채무의 이행. 그럼 두 가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 봐봐.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중간에 법무사가 끼고 있어.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법무사는 뭐에 자상을 다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상 금지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계약 상부한 대리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그래서 방문 신청에서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주로 한번 다 꺼놓을까요? 자기계약 상부한 대리가 뭐 된다? 허용. 124조 단서가 적용됨으로써 허용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전자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자격자 대리인이네. 자, 자격자 대리인은 뭐예요? 전자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 이건 뭐 숙지해야지 뭐 어떤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에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전자신청을 대리하면 각하해요, 안 각하해요? 각하하죠. 그러면 거기 옆에도 하나 써놔요. 동그라미 2번에. 자, 거기에 뱉어다가 29조라고 써요. 29조 3호. 3호라고 써요. 3호가 뭐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그러면 제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데 전자신청을 대리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3호로. 3호가 뭔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이게 대표적인 전자신청에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호도에서 하나 외웠네.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그때는 몇 호로? 3호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때까지 어디서 헤매다가 왔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때까지 봐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자, 어디에서 헤매다 왔냐? 여기까지 헤맸어, 지금. 이때까지 여기서 헤맨 겁니다.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두 사람은 당사자.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원칙, 공동, 단독. 이렇게 나는 거. 그러면 봐봐. 그러면 당사자 신청. 그러면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요.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요. 집에서 신청해.
전자신청. 직접 방문하면 방문신청.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 앞에서만 해봐서. 그러니까 요 사람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가기 귀찮아. 그럼 대리인 시키면 되잖아요. 대리인 신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생겨봤네. 그래서 상속인 등기. 여기서 모든 게 여기서 배운 거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등기소로 쏙 들어왔어요. 등기소에 오니까 누가 앉아있어요? 등기관이. 그럼 등기관이 저 등기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저 카운터 가서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신청서. 방문 신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청 정보와 뭐예요? 첨부 정보. 이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거야. 자, 신청 정보는 신청서예요. 첨부 정보는 서류야. 서류예요. 자,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서류.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서류라고 한번 써봐요. 서류. 자, 4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마음껏 써먹어 봐요. 자, 서류.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서류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요? 진정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진정성을 보장해요. 그러면 여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이 사람은 불이익 거죠. 불이익을 받. 그러면 누구 원칙적으로 제공해요? 불이익을 받는 뭐예요? 진정성을 보장해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누구 거? 의무자 거. 근데 권리자가 제공해 주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보면 되고 원칙적으로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 준다? 의무자 거. 자, 그럼 봐봐요. 멸실 등기 단독의 공동이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필증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생각 자체를.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와야 되겠죠. 첫 번째. 가로 1번에 무슨 정보예요? 신청 정보. 무슨 서? 신청서.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 기억의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니어는 뭐라고 써놨어요? 애가 되나. 그러면 원칙은 뭐라는 거야?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서야. 그걸 일간 일신청 정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일간 일신청주의 나오죠. 그럼 니온에 무슨 신청이 나와요?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동일성. 그러니까 처음 끝까지 다 동일해야 돼. 작년에 같은 저당권이라고 그랬어. 근데 자, 가날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성이지? 동일성.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하나 나왔거든. 자, 무슨 성? 동일성. 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 동그라미. 그러면 비번에 가니까 같은 채권, 같은 동그라미, 같은. 그 다음에 한 개의 공유자 가불의 공유지분 전부를 병이 취득한 경우나 갑의 부동산을 을병이 취득하는 경우 나와있죠. 매각 또는 공매로 인한 일전 등기와 경매 등기, 소멸한 권리 말소 등기는 일괄 철탁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무슨 성이 추가되는 거야? 동일성. 그럼 자기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틀을 잡아야 돼요. 원칙 뭐라고요? 일간 일신청지. A는 일괄 신청이 되는 거야. 일괄 신청. 무슨 성? 동일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잡았어요. 자, 설지 말고요. 잡아요. 신청서에도 이제 기록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을 거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자, 오늘 몇 번 했느냐? 1000번을 했어. 1000번. 필요적 기록상. 여기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돈과 관련돼서. 돈은 뭐예요? 원칙이죠. 원칙. 돈은 눈물의 씨야, 소송의 씨야. 소송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외가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요소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지역권에서 지료는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전세권의 돈은 뭘 요소로 하죠? 전세금.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근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표제부는 외울 필요가 없어. 표제부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 뭔데? 부동산의 신상이잖아. 신상.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표제부를 다 외우고 있어요. 또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자주 출제되는 게 이게 이제 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그 맨날 영어는 뭐야? 100번이 돼서 기간. 제가 있던 이야기를 해서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5년만 살고 이혼하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난번에는 뭐 다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좀 뭐요? 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요? 당사자한테 맡겨. 그래서 읽어봐요. 언제나라는 거죠. 언제나.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뭐예요? 특약, 약정, 자, 합의라는 거. 수없이 했어요. 프린트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러면 당사자,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러면 28회 때 이렇게 나왔네. 자,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어. 가벌병. 어제 토요일날 모의고사본 학원에 갔더니 뭐예요? 선생님 체력이 딸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가벌만 읽고 있대. 가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벌 읽고 있대요. 그러면 서울역 가서 그러면 서울역 앞에 뭐가 있어요? 가벌 빌딩이 있어. 가벌 빌딩. 자, 서울역 입구에서 45도 각도에 크게 보면 가벌 빌딩 15층짜리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랬어. 서울에. 그러니까 문제를 체력이 딸리니까 뭐예요? 너 가벌이라고 읽고 있어요. 가벌. 그럼 문제가 풀리나? 가벌 이것만 이래요. 현재 그러면 이제 풀릴 수가 없지. 그러면 봐봐요. 이때 이제 28회 때 쏙 나왔어요. 길어요. 문제가 길어. 가벌병이 나왔어요. 결론은 요거예요. 다음 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그럼 뭘 찾아야 돼? 읽어봐요. 기간이 하나 있었네. 그러면 그거 찍고 나오면 되네. 기간은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이네. 그러면 읽어봐요. 당사자가 뭘 맡게? 특약. 그러면 기간이 없으면 뭘 찾으면 돼? 이렇게 특약과 약정과 합의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임의. 그러면 임의 규정이란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되죠. 아마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등기부에 기록하면 뭐예요? 대항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대항하죠. 그럼 지상권의 지료는 어때요?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 제3자한테 뭐에 대항하게 해서는 지료를 등기해야 돼. 그럼 당연히 발생되는 거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다시 한번 요 틀을 잡아놔야 돼요.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거나. 그럼 시험은 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번에 제공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쭉 한번 키읔을 한번 봐봐요. 키읔. 요거만 알아두면 되겠네. 자, 임의적 사항과 관련돼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불분할 약정,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권리소멸 약정 이런 것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공사항에서 키읔 있죠. 맨 밑에 그 정도 확인해 놓고 한번 각종 등기의 특수한 기록사항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요거 뭐 국가가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할 수 있네.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신청 근거 조항을 해야 돼. 자,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봐봐요.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면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주 출제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연일을 반드시 기록한다. 어때? X. 매년 또 출제가 되는 거고. 자,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밑으로 빠져요. 공유의 지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지금은 공유의 지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그 봐봐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써먹을 준비를 해줘. 공유 지분에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없어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없죠. 한번 또 생각해봐요.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 지분은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생각해줬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풀 때는 문제가 잘 풀린대.
제가 풀어줬으니까. 그쵸? 그러면 집에 가서 본인이 한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자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줬으면 본인이 가서 본인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찍어줄 수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매매 대금, 매매 비용. 공통점은 돈, 그렇죠. 돈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여기에서 조심할 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 자, 봐봐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시 매매 비용이 없을 때는 기록하지 않는다. 어때? X 없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나중에 소송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나중에. 자, 지상권은 목적 범위 빠져나가고요. 지역권은 그러면 목적 범위 성역지 표시 찾았어요? 자, 거기 성역지 표시 지워버리세요. 여역지 표시야.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여역지 표시 성역지의 목적과 범위 이렇게 나와야 돼. 깜빡 잘못하면 그 성역지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여역지 표시와 뭐요? 성역지의 목적과 범위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걸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 이제 오류예요. 공은 오류. 자,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 문제 나가요.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성역지가 아니라 여역지야. 여역지.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전세권에 돈 뭐가 있어요? 전세금 범위. 그렇죠. 전세금 범위.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뭐가 되죠? 채권액, 채무자, 그 정도.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봐봐요. 진짜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봐봐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저 이전 동그라미 써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 그러면 세자로 원칙 뭘까요? 내공이 안 쌓인 거야. 봐봐요. 자,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민법 성적은 잘 나와요. 등기법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민법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거예요. 자, 민법은 잘 나오는데 등기법은 못 나온다. 이 말은 지금 민법을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해서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재수에 맡기는 거야. 재수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A가 요 사람 읽어봐요.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여기 이력이 뭐예요? 일단 한번 잠깐 읽어봐요. 저당권. 그럼 B가 시어트 넘겨서 이게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잖아. 주체가 변동이 있으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은 뭐가 생각나? 수반성이 생각나. 무슨 성? 수반성. 이 수반성을 생각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필요적 기록사항 외울 필요가 없죠.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거든.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그럼 또 어떤 선생들은 외우래요 또. 자, 그럼 그 옆에 봐봐요. 채권 가치 이전한다는 뜻. 이걸 뭐예요? 이게 수반성이잖아. 저당권이 이전되었으니까 수반성 등질상. 이걸 또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지. 생각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건저당 그러면 채권 채거액과 채무자 건저당 계약의 뜻을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건저당은 채권이 채권 채거액이 채권 채거액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액이에요. 그럼 문제 나가요. 우리 건저당 설정 등기 시 채권 채거액의 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여기 X죠. 이자는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채거액에 포함되게. 이 채고라는 말이 뭐예요? 이자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임차권. 임차권은 뭐라는 거예요? 차임 동그라미잖아요. 차임. 임차 보증금이야, 차임이야. 차임. 그럼 따라간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하죠? 차임. 그러면 봐봐요. 차임을 요소로 하죠. 그러면 임차권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뭘 요소로 하니까? 차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생각하면요. 생각하면 이제 자기가 조심할 거 몇 개 이제 점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외워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다 틀을 잡아두는 게. 기록상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상과 임의적 기록상. 필요적 기록상 원칙. 그렇죠. 눈물의 시야, 소송의 시야. 소송의 시야. 임의적 기록상은 기간 언제나야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뭐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이제 기록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3번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와요. 등기필 정보. 거기 제공이라는 걸 생각하면 딱 까놔봐요. 제공. 자, 이거부터 따지고 가요. 지금 자꾸 애우려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양으로 승부예요, 질로 승부예요. 이제 질로 승부해야 돼요. 초창기에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초창기에 뭐예요? 초창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질로 승부할 게 아니죠. 양으로 승부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초창기에 11월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은 이제 질로 승부해야 되고 초창기에 안 한 사람은 쑤셔 넣어야 돼. 강제로 쑤셔 넣어야 돼, 지금. 이제 강제로 쑤셔 넣으니까 해석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모 학원에 뭐예요? 세댁 두 분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뭐예요? 링기루를 맞고 있네요.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뭐 맞고 있어요? 링기루 맞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자, 봐봐요. 이거부터 따져보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공. 요거 뭐예요? 작성. 지금 제공 배워요? 작성 배워요? 제공. 작성은 만들어주는 거고 제공은 제출하는 거야. 제출. 그러니까 여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지. 등기필 정보의 제공. 그러면 이제 다 배웠어. 등기필 정보의 제공.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가봐요. 첫 번째 써봐요. 자, 옆에 세 가지만 딱 써놓으면 되니까 맨날 했던 거잖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걸 가져와서 써먹으면 돼요. 자, 봐봐요. 등기필 정보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보장하면 보장되면 제공 X네. 제공 X. 자,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 제공 X.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게 뭔데?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골칫덩어리. 뭐가 있을까요? 판결에 한 등기. 이게 또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판결에 한 등기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선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러면 원칙은 제공 X네요. 근데 예적으로 뭐예요? 제공하라고 돼 있어. 뭘까요? 이게 성서한 등기 의무자. 사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놓고 아마 우리가 이제 몇 개 부팅만 하면 되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네. 성서한 등기 의무자 제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니까 성서한 등기 의무자. 성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면 가정을 한번 봅시다. 자, 성서했으니까 뭘 받았어요? 판결서를 받았자. 그럼 판결서를 받은 거지. 뭐예요? 등기 필정을 받은 거는 아니잖아. 등기 필정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판결에 한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판결서를 받았지 등기 필증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없어? 그거 제공하라는 거야. 성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 뭐라고? 성서한. 이걸 잡아줘야 돼. 이게 지금 9번 넘게 출제가 됐거든요. 제일 골칫덩어리거든 이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할 필요도 없어. 갖다가 이제 같이 공략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제공. 갖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부팅이 딱 돼서 이제 툭툭 치면 돼요. 자, 수용 등기. 자, 수용은 누가 해? 그가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관공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상속 등기 제공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상속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뭐가? 의무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호시탐탐 뭘 노리고 있을까요? 상속인 등기.
상속인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 호시탐탐 노린 게 있는 게 있어요.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유정. 유정은 공동이 단독이.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죠. 유공. 포괄유정과 포괄유정은 187정, 특정유정은 186잖아. 유언집행자가 꼭 깔려 있어야 돼.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소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뭐요? 공동신청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유정 물어보니까 단독신청으로 착각했죠. 그러니까 영락 없이 틀리는 거야. 그래 뭐 봐봐요. 자, 유정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정하고 그래서 상속인 등기를 공략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 그럼 나머지는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 들어가면 되겠죠. 꼭 표시해놔. 자, 그러면 요걸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요 부분이.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찾아서. 근데 방주에 나와 있네. 방주에. 자, 방주에 몇 번에 남아 있어요? 3번에 나와 있네. 3번. 자, 2번하고 3번을 보죠. 포괄유정은 단독 공동.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조심해놔야 돼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성선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한 경우도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를 뭐요?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이에요. 봐봐요. 아까 유정, 또 하나는 상속인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봐요. 뭐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문제풀이 가서 깨져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을 딱 잡아놓고 뭐하러 외워요? 뭐하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가로 2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가로 2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무슨 정서예요? 등기 원인 정서. 그럼 우측 방조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요거 찾고 가자고.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계약서. 우측 방조의 맨 위에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무슨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매매가 뭐예요? 자, 민법에서는 이제 법률행위를 잡아야 돼. 법률행위만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매는 뭐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매매가 뭐라고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라. 이전. 그러면 상속도 뭘까요? 상속은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자, 증여도 뭐예요? 등기 원인이. 증여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 가지를 배우겠네. 상속, 매매, 증여.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이제 정서네, 정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개념 나오네. 이렇게.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야.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A가 B와 대치하고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매매계약서.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 그러면 등기원인 정서의 요건은 써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네. 당사자 표시가 되네. 자, 두 번째는 요건 뭐예요? 부동산이네. 부동산이 표시돼 있어야 되겠네. 부동산 표시. 자, 세 번째,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되겠네. 그러면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돼요.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돼.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과거에는 아까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 되는 거네. 원인 일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돼? 당사자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요 앞에다 한번 써봐요. 등기필정. 자, 등기필정에서 지금은 무슨 필정보죠? 등기필정보네. 등기필정보. 필정보. 그러면 지금 등기필정하고 등기필정보랑 같아 달라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헌거, 요거는 새거, 그죠? 새거. 요거는 뭐라고? 헌거. 지금 뭐요? 우리 전세 신청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면 자기가 집이 그러면 한 40년 살고 있다. 지금 등기 필 정보가 있을까요?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지. 자, 이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요거 등기 필증이에요. 요거 몇 가지 요건이? 세 가지 요건.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요게 미시야. 미시에요. 지금은 등기 필 정보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읽어봐요. 또는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등기원인 정세 요건이 변질이 돼서 등기 필정 당시와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변질이 돼서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요 세 개를 갖춰야 등기 원인 정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셋 중에 뭐만 갖춰도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과거에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게 뭐예요? 매매계약서네. 그러면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를 몇 통을 써? 세 통을 썼어. 한 통은 세무서, 한 통은 등기서, 한 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등기소에 왜 보냈어요? 등기소에 매매계약서 보냈어, 안 보냈어요? 보냈죠. 여기다 도장 찍어. 그래서 여기다 필. 여기 바로 등기 필정이 돼. 그래서 요 당시에 등기 필정은 매매계약서다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등기 필정이라는 거야. 등기 필정. 맨 앞에 필이 적혀져 있다고. 근데 지금은 등기 필정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등기 필 정보야. 그러면 지금은 요 세 가지 요건만 갖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가볼까 이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민등록등본. 뭐 주민등록등본도 등기원인 정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요? 요게 있잖아. 당사자가 있잖아. 토지대장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대장이 뭔데? 부동산 표시. 그렇잖아요. 지금 요 세 개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요 그러면 요게 이제 미시 쓸게. 요거는 뭐예요? 또는이야. 근데 이걸 강요하는 강사들이 없어요. 왜 그러면 왜 토지 대장이 등기 원인 정사가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면 요 등기 필증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여건이 변질이 됐어요. 과거에는 요거 동시에 갖춰야 돼. 지금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돼. 그러면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어때? X. 지금 따지고 보면 뭡니까? 따지고 보면 등기 원인 정세에 뭐 N은 없다고 보면 돼. 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딱 뭐만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 그렇죠? 매매계약서만 등기원인 정서가 됐었어요. 통상.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가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신청서를 세 통을 작성해. 세 통. 신청서를 몇 통? 세 통. 세 통. 세 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한 통은 등기소에 보내고 한 통은 세무서에 보내. 그러면 세무서에 신청서 보내서 안 보냈어? 보내서 거기에다 도장 땅 찍어. 무슨 필증? 등기 필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 필증과 등기 필 정보의 관계. 이거는 뭐예요? 이럴까요? 헌거, 새거, 그죠? 공통점은 둘 다 권리정이 되는 거야. 자, 그거 의미를 잡아두고.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을 봐봐요. 니은. 니은을 보니까 혹시 거기 1번에 니은을 보니까 주민등록등본 누가 있어?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누가 있어? 당사자. 이원장 누가 있어?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뭐요? 당사자. 토지대장은 누가 있어? 부동산 표시. 건축물 대장도 부동산 표시. 과거에는 등기원인 정서가 아니었어. 지금은 뭐예요? 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록부도 뭐가 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왔어요. 자, 와서, 자, 이번에 이제 금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금인 찾았어요? 예, 금인 계약서만 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금인. 금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서죠. 그래서 금인 계약서 그러면 뭘 받아요? 뭘 이렇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금인 나오면 여기 앞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개소리, 판소리. 일단 검인계약서는 개소리, 계약해야 돼. 원칙적으로 계약해야 돼. 계약이 아니면 뭐예요?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검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건 개소리고 요거는 뭐죠? 판소리. 판소리가 뭘까요? 판결서가 되는 거야. 판결서. 자, 그러면 일단 검인을 보이면 개소리, 판소리.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검인계약서 나오면 제일 먼저 파탁 들어올 게 있어요. 일단 계약해야 돼. 계약. 자, 그러면 나머지는 쓰지 말고 단계를 한번 보죠. 계약해야 돼. 2단계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3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되는 거야. 부동산.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되거든. 그러니까 금융계약서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맨 밑에도 한번 써봐요. 그러면 봐봐요. 원칙 뭐예요? 그러면 계약해야 돼. 계약을 통과.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걸러내는 거야. 걸음정에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3단계는 뭐라 그래? 자,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그러면 4단계 더 걸러내야 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예요? 제외된다는 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요. 어디로 빠져버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제공하면 검인계약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로소 봐봐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 계약을 통과해서 소유권 이전을 통과해서 부동산을 통과해서 비로소 이걸 다 통과해야 비로소 검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검인이 기다리고. 근데 여기 생김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생김으로써 검인계약서의 대상은 이제 몇 개 안 돼. 따지고 보면. 자, 그럼 봐봐요. 증여계약을 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증여를 했어요. 읽어봐요. 계약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죠. 읽어봐요. 부동산. 여기는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는 어때?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증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없어.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에 몇 개 없어요. 뭐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볼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일단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여기는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자, 선박에 관한 계약 해볼까요? 자, 계약 맞죠? 소유권 이전이죠. 선박은 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된. 자, 그러면 A적으로 한번 볼까요? A적으로. 이게 A가 참 중요해. A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A적으로 자 따져볼까요? 자, 제가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멘탈할 목적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사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소송사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소송사기.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당사자들이 짜고. 판결서는 무슨 성이 보장돼서? 진정성.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멘탈할 목적이 있거든. 판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으라고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A적으로. 그래서 판결서와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조서도 일종의 판결서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판결서, 조서. 나머지는 외울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검인계약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그러면 검인계약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에 떠오를 거 이거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판소리. 읽어봐요. 개소리. 이제 계약부터 스타트하라고. 그러면 과등기는 그러면 계약이야, 예약이야. A야. 그러면 가등기시 검인계약서를 제공한다. 어때? X 제공 안 해도 돼요. 언제 때 제공하죠? 본등기 시에 제공하거든. 그러니까 검인계약서가 나오면 머릿속에 팍팍 떠올려. 개소리야. 그러니까 개소리가 뭐라고요? 계약서. 거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연결을 고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럼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계약서를 받아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요것만 한번 확인해 두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예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제. 자, 그러면 그 위에 한번 가볼까?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네.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B번이 있네. B번. 자, 재평 있는 판결문 찾아서 또는 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검인을 받아줘야 돼. 거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공시법에서, 특히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문제 가서 이제 깨져보면 돼. 그러면 문제 풀이까지 그러면 요거는 까먹지 말라고. 거민계약서는 무슨 소리? 개소리, 판소리. 그래서 항상 거민계약서 나오면 개소리, 판소리를 생각하고 스타트는 뭘로 끊어져라? 계약, 판결서, 조서도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